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디자인연구소의 손승태 대표입니다. KHD를 활용한 채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영역인 재정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태도가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태도는 크게 두 가지 영역, 버는 영역과 관리 영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는 영역부터 알아보면 버는 영역, 그 버는 욕구를 측정하는 것인데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큰 사람이 있고 또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벌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 그것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추구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고 어떤 사람은 크게 욕구가 없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는 욕구가 높은 경우에 유형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이 10점 만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좀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욕심이 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열정으로 나타나고 또 좀 더 발전된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성과 중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낮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뭔가를 높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써서 올라가기보다는 현재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쪽 그런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버는 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또 변화무쌍한 그런 삶보다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재정태도 특히 버는 욕구는 보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버는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보상에 있어서도 어떤 물질적인 보상, 쉽게 얘기해서 돈과 관계된 보상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그 보상이 성과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낮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상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 만나보면 아니 보너스를 준다고 그러고 성과 보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그다지 바뀌지 않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이런 버는 욕구가 낮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그럼 채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실적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그런 직무라면 버는 욕구를 높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업무 성과를 더 잘 내게 애쓸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그럼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 업무라든지 어떤 성과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 버는 욕구가 높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왜 보상이 별로 없지? 또는 이런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과 더 다르게 뭔가를 해내고 싶은데 그럴 영역이 별로 없네? 라고 느낌을 해서 일 자체에 대한 또 불만족, 회사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업무, 일상적인 업무, 관리 업무 등과 같이 이 성과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버는 욕구가 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리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영역에는 모으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는 이 네 가지의 어떤 특성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모으고 불리는 것과 누리고 나누는 것을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으고 불리는 것은 이 시제가 좀 다른데 이 두 성향은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모으고 그것을 불려나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누리고 나누는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에서 관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는 미래고 나는 지금 현재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특성을 보겠습니다. 모으는 성향이 높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지금보다는 나중을 더 생각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꼼꼼하고 보수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차근차근 모으고 소위 티끌모아 태산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성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리는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역시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하는데 대신 모으는 성향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좀 더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이것을 더 만들기 위해 욕심을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지 머리를 쓰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좀 더 발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모으고 불리는 것이 미래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리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누리는 것이 높은 경우에는 현재를 더 지향을 하고 그리고 자기애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할애, 시간적인 할애, 재정적인 할애, 에너지적인 할애들을 많이 하는 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특성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많이 할애를 하기 때문이겠죠. 자, 마지막은 나누는 성향은 역시 현재를 더 관심을 갖고 현재를 지향하지만 누리는 성향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좀 이타적인 주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제 보시면 이것이 그러면 체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뭔가 꼼꼼한 게 필요하다면 모으는 성향이 좀 높은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을 갖고 싶다? 그럼 불리는 성향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자기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건강한 사람을 찾는다면 누리는 성향, 리더십과 관계가 있다. 다른 사람과 어떤 협업을 해야 된다 한다면 나누는 성향이 또 높은 것이 좋겠죠. 자, 하나씩 좀 더 살펴보자면 모으는 성향이 너무 낮다. 그러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사 일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당연히 업무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낮다면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불리는 것이 너무 낮다. 그러면 좀 계획적이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살아갈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채용에 있어서 밑에 있는 두 가지보다 좀 더 신경을 덜 쓸 수 있는데 이 누리는 것과 나누는 것은 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누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높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높다는 얘기는 자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에너지를 많이 할애합니다. 따라서 뭐와 관계 있는가? 혹시 야근이 있다든지 간혹 주말 근무를 해야 되는지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누리는 성향이 좀 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나누는 성향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리더십이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나누는 성향이 어느 정도 이상 파란선 이상으로 있는 좀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으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는 것도 채용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신다면 훨씬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런 재정 태도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성향과 유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직무 유형과 한번 관계를 보겠습니다. 버는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 성공실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종종 10점 만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보통 8점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욕구, 욕심, 뭔가 성취욕이 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실행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자연스럽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성공실행형인데 버는 욕구가 너무 낮게 나타난다? 아니면 평균 수준까지 나타난다? 중간 정도다? 그러면 왜 이렇지? 라고 면접 때 신경을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어려우시면 그냥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버는 효과가 꽤 높을 텐데 왜 이게 낮게 나왔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는 욕구가 특징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안정화신형 같은 경우에는 버는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성공실행이 8.9점, 10점이 나온다면 안정화신형 같은 경우에는 4점, 5점, 6점 정도에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낮더라도 그 유형의 특성에 맞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렇게 성공실행형, 도전주도형, 지식사고형이 보는 효과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 중에서 성공실행형이 가장 높고 낮은 유형은 안정원신형, 균형화합형, 관계도움형, 그 중에서도 안정원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정태도에서 관리 영역과 직무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보시다시피 모으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원칙, 지식, 안정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유형이 되겠죠. 모으는 성향이 낮게 나타나는 유형은 누굴까요? 도전, 재미, 관계는 뭔가를 차근차근 모으기보다는 한 방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모으는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불리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지식사고형, 성공실행형들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낮게 나타나는 유형은 관계, 원칙, 안정은 불리는 것보다는 모으는 것 아니면 아예 돈 관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누리는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리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유형, 재미, 성공, 도전, 독특. 그 중에서 재미, 재능형, 그리고 도전 중에 독특개성형 이런 유형들이 누리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역량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어느 정도를 할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누리는 성향이 낮게 나타나는 유형은 안정, 균형, 관계, 원칙. 이들은 내가 뭔가를 누리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편이고 시간을 스스로한테 시간이나 재정적으로나 많이 안 쓰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아니면 마음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든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에 이런 유형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나누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유형, 관계, 균형, 안정. 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게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낮게 나타나는 유형은 재미, 지식, 원칙.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시선이 가 있기보다는 자신에게 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 자체에만 시선이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누는 성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배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 태도에서 버는 영역과 관리 영역, 버는 욕구, 모으고 누리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는 영역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성향들 역시 채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보상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그 사람 이해하시는데 그 사람의 태도를 이해하시고 가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채용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면접 때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은 인재를 뽑으실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편은 성장 촉진 요소인데 성장에 필요한 5가지 요소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정 태도에 대한 채용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